빨간 구두.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아주 장례식이 엉망이 말이야. 끈그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2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얘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속과 가시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 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죠.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죠.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죠.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